AI 번역기 핵심 원리 잠깐만 봅시다. 그럼 AI 그 번역기는 뭐냐? 자연어를 번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서 뭐 블라블라 하는 거, 톰이 뭐 doing, you are, how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AI가 인코더입니다. 인코더와 디코더가 쓰이는데요. 말을 하면 뭔가 이거를 번역하고 해석하고 해주는 게 인코더, 디코더가 하는 겁니다. 다 들을 때까지 들어요. 그러다가 톰이 한 말은 말이야.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코더가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톰이 한 말은 이런 걸 했어 라고 번역해 줍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컨셉인데 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AI 언어 번역기 핵심 원리는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뿐만이 아닌 게 아니라 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나는 학교에 갔다 그러면 인코더에서 단어 임베딩을 합니다. 단어를 숫자 형태로 팩트 변환합니다. 왜? 컴퓨터는 디지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숫자로 처리하는 거죠. 이미지 숫자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숫자 형태의 의미 팩터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은 뭐예요? 어텐션, 주의 집중이죠. 그래서 문장 속의 단어들이 서로 어떤 의미적 관련을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게 셀프 어텐션이에요. 그리고 문장의 의미 벡터를 생성합니다. 입력 문장 전체 의미를 압축해서 하나의 표현으로 만듭니다. 이게 인코더 과정이고요. 그 다음 어텐션은 언어 구조가 다른 문장에도 정확한 의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한국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참 날씨가 좋아 아니구나 뭐 그런 거라든가 나는 학생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언어 구조가 다릅니다. 문법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 다른 문법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어텐션 레이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강하게 연결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나는 같으면 갔다 왔다 이런 거랑 연관이 높죠. 그것을 해주는 게 어텐션 레이어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거죠. 이 다음에는 디코더가 하는데요. 디코더가 사용할 중요한 의미만을 추출해서 전달하는 게 바로 어텐션 레이어입니다. 자, 그 다음 디코더는 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규칙, 목표 언어의 문법에 맞게 변환합니다. 영어는 영어에 맞게 변환하는 거죠. 변환하고, 그다음 단어 생성,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한 단어씩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형태로 재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갔다 오면 I went to school. 이렇게 정확하게 문법에 맞게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AI의 번역기 핵심 원리는 그 안에 어떻게 도대체 되는 거야 이렇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레이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언어 번역기입니다. 자, 이 원리를 알고 쓰는 거와 전혀 모르고 쓰는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원리 이해를 하는 것도 AI 리터러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그런 AI 번역기는 언어 소통을 돕는 강력한 보조 도구입니다. 아주 접근성이 높죠. 이제는 여러분 가끔은 이게 외국어로 배워야 하나 뭐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배워야 합니다. 언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뭐 외국 가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와 일일이 번역해서 하는 건 다르죠. 어쨌든 그런데 그런 이제 접근성을 이렇게 쉽게 해주죠. 그다음 빠르게 뭔가 도와줍니다. 그다음 비용을 효율해 주죠. 영어 여러분들 20년 배운 동안 영어 배우는데 돈이 얼마 들었을까요? 그런 걸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계가 있죠. 문맥과 뉘앙스 표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 언어마다 가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뉘앙스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걸 번역기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 용어의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를 전문 용어로 쓸 때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항상 모든 기술은 오류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완벽성은 아직 완벽한 번역은 뭐 노력하겠지만 결여돼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 여러 AI를 살펴봤습니다. 나를 잘 아는 AI.
그리고 내게 친절한 AI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지점에서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 알고리즘이 내 선택을 확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다 추천해줘. 알아서 해줘. 그러면 도대체 나의 선택을 더 폭넓게 해줄까? 제한해 주는 걸까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 다음 자율주행 AI가 사고를 일으킨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거기에 또 여러분들 생각을 좀 덧붙여서 확장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추천 알고리즘, AI의 추천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고, 콘텐츠 기반, 협업 기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AI 스피커 안면 인식 기술은 음성, 얼굴 특징을 이해해서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편리함과 함께 또 프라이버시 보안 문제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시스템은 GPS, 센서 데이터, 객체 인식, 예측 모델 이런 여러 AI 기술이 결합된 복합 기술입니다. 그리고 AI 기술은 또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어때요? 윤리적인 고려와 책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기술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AI 리터러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살펴본 AI 일상 속의 AI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면 그 이외에 일상 속의 AI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조금 더 살펴보고 또 문제점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